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줄어들고 남은 사람만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씁니다. 그런데 그 중 단 한 명이라도 잘못된 사람이라면 평생 쌓아온 명예, 재산,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단 몇 달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년의 불행은 대부분 나쁜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짐이 되는 순간, 그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안전하게 지켜줄 말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하나하나는 당신의 노년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관심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실패를 보며 비뚤어진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은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미소를 짓거나 눈빛 속에서 숨겨진 기쁨을 드러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남의 상처를 이야기 소재로 삼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조용히 문병을 와서 힘이 되어주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은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며 아이고, 그분 참 안 됐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더 건강하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마음에 독을 퍼뜨립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말년에는 이런 사람과 단 한 끼 식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하루는 세상 탓, 남 탓, 운 탓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점심에 만나면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저녁에 만나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그게 뭐 대단하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차가운 반응만 돌아옵니다. 반대로 당신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라며 더욱 기분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귀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몸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말 그대로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50년, 60년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을 빌릴 때만 전화를 하고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이 두절됩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이번만 도와달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약속은 모두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당신은 감정과 생각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일 뿐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도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일방적인 요구만 계속된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말년의 재정은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소중한 안전망에 구멍을 내려는 사람을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고 지출은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기생충 같은 사람들은 당신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집이 몇 평이라더라. 누구 자식은 더 잘 나간다더라. 누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는다더라.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자존심을 은근히 찌르며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겉보기에는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열등감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 옷을 샀다고 하면 아, 그것도 좋네. 그런데 누구는 백화점에서 더 비싼 걸 샀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손자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래도 좋네. 그런데 누구 손자는 의대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미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만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만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년에는 비교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내가 이룬 것들에 만족하며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다섯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도 반복해서 어기고 중요한 일일수록 온갖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해놓고 연락 없고 꼭 갚겠다고 해놓고 잠수 타고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핑계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바쁘겠지 하며 이해해 줄 수 있었지만 말년에는 다릅니다. 시간이 소중해진 만큼 약속의 무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다면 그 실망과 상처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했지만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말년의 현실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배신이 내일의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여섯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을 시작하려 하면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주제를 바꿉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 시작하면 아, 나도 그래. 내가 말인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가로챕니다. 손자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야 라고 하면 그게 뭐야? 우리 손자는 말이야.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곁에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화 상대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으로만 생각합니다. 말년의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과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만 남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유형,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일곱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너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겠어.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들은 선의로 포장된 간섭이라 해도 당신의 선택과 자유를 빼앗는 순간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식들 일, 손자들 일,
심지어 이웃들 일까지.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런 회사 다니면 안 돼.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애를 키우면 안 돼. 손자를 그런 학교에 보내면 안 돼.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것은 자유를 잃은 또 다른 젊은 시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년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여덟 번째 유형,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이야기를 흘리고 내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의 입은 절대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라고 말해도 며칠 지나지 않아 온 동네가 다 알게 됩니다.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 등 민감한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퍼진다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았는데 며칠 후 여기저기서 그분 큰 병에 걸렸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습관적인 배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평생 입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년에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유형, 당신을 조건부로 대하는 사람. 아홉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조건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웃고 이익이 사라지면 뒤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지만 병이 들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연락이 뚝 끊어집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는 친한 척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하면 요즘 바빠서라며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거래로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우정이나 인간적인 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려 하지만 조건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떠나는 부류입니다. 말년에 이런 관계는 희망이 아니라 깊은 상처만을 남깁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인간관계란 결국 이용가치로만 결정되는구나. 이런 씁쓸한 깨달음만 남게 됩니다. 열 번째 유형, 끊임없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 열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 돼. 소용없어. 힘들 거야. 그런 건 이루어질 수 없어.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고 하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 여행을 계획한다고 하면 몸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꾼이 많다고. 이들의 말은 씨앗처럼 심겨져 당신의 용기와 의지를 조금씩 말려 죽입니다. 물론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모두 차단합니다. 할 수 없어. 위험해. 의미 없어. 이런 말들로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과 체념을 심어줍니다. 노년은 도전보다는 안정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부정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도 희망과 기대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0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년에 멀리해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둘째, 끝없이 불평하는 사람. 셋째,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 넷째,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다섯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여섯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일곱째,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여덟째,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홉째, 조건부로 대하는 사람. 열째,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정신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로운 관계 만들기. 잘못된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너무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이제는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찾기. 결국 말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평화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화로울 때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진정한 평화와 품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긴 인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의 마지막 구간만큼은 평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며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말년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인생의 완성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줄어들고 남은 사람만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씁니다. 그런데 그 중 단 한 명이라도 잘못된 사람이라면 평생 쌓아온 명예, 재산,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단 몇 달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년의 불행은 대부분 나쁜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짐이 되는 순간, 그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안전하게 지켜줄 말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하나하나는 당신의 노년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관심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실패를 보며 비뚤어진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은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미소를 짓거나 눈빛 속에서 숨겨진 기쁨을 드러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남의 상처를 이야기 소재로 삼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조용히 문병을 와서 힘이 되어주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은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며 아이고 그분 참 안 됐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더 건강하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마음에 독을 퍼뜨립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말년에는 이런 사람과 단 한 끼 식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하루는 세상 탓, 남 탓, 운 탓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점심에 만나면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저녁에 만나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그게 뭐 대단하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차가운 반응만 돌아옵니다. 반대로 당신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라며 더욱 기분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귀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몸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말 그대로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50년, 60년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을 빌릴 때만 전화를 하고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이 두절됩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이번만 도와달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약속은 모두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당신은 감정과 생각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일 뿐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도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일방적인 요구만 계속된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말년의 재정은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소중한 안전망에 구멍을 내려는 사람을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고 지출은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기생충 같은 사람들은 당신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집이 몇 평이라더라. 누구 자식은 더 잘 나간다더라. 누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는다더라.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자존심을 은근히 찌르며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겉보기에는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열등감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 옷을 샀다고 하면 아, 그것도 좋네. 그런데 누구는 백화점에서 더 비싼 걸 샀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손자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래도 좋네. 그런데 누구 손자는 의대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미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만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만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년에는 비교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내가 이룬 것들에 만족하며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째 유형,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5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도 반복해서 어기고 중요한 일일수록 온갖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해놓고 연락 없고 꼭 갚겠다고 해놓고 잠수 타고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핑계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바쁘겠지 하며 이해해 줄 수 있었지만 말년에는 다릅니다. 시간이 소중해진 만큼 약속의 무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다면 그 실망과 상처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했지만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말년의 현실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배신이 내일의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6번째 유형,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6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을 시작하려 하면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주제를 바꿉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 시작하면 아, 나도 그래. 내가 말인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가로챕니다. 손자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야 라고 하면 그게 뭐야? 우리 손자는 말이야.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곁에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화 상대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으로만 생각합니다. 말년의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과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만 남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7번째 유형,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7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너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겠어.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들은 선의로 포장된 간섭이라 해도 당신의 선택과 자유를 빼앗는 순간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식들 일, 손자들 일, 심지어 이웃들 일까지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런 회사 다니면 안 돼.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애를 키우면 안 돼. 손자를 그런 학교에 보내면 안 돼.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것은
자유를 잃은 또 다른 젊은 시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년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여덟 번째 유형,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이야기를 흘리고 내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의 입은 절대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라고 말해도 며칠 지나지 않아 온 동네가 다 알게 됩니다.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 등 민감한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퍼진다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았는데 며칠 후 여기저기서 그분 큰 병에 걸렸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습관적인 배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평생 입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년에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유형, 당신을 조건부로 대하는 사람. 아홉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조건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웃고 이익이 사라지면 뒤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지만 병이 들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연락이 뚝 끊어집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는 친한 척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하면 요즘 바빠서라며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거래로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우정이나 인간적인 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려 하지만 조건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떠나는 부류입니다. 말년에 이런 관계는 희망이 아니라 깊은 상처만을 남깁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인간관계란 결국 이용가치로만 결정되는구나. 이런 씁쓸한 깨달음만 남게 됩니다. 열 번째 유형, 끊임없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 열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 돼. 소용없어. 힘들 거야. 그런 건 이루어질 수 없어.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고 하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 여행을 계획한다고 하면 몸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꾼이 많다고. 이들의 말은 씨앗처럼 심겨져 당신의 용기와 의지를 조금씩 말려 죽입니다. 물론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모두 차단합니다. 할 수 없어. 위험해. 의미 없어. 이런 말들로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과 체념을 심어줍니다. 노년은 도전보다는 안정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부정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도 희망과 기대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0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년에 멀리해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둘째,
끝없이 불평하는 사람. 셋째,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 넷째,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다섯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여섯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일곱째,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여덟째,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홉째, 조건부로 대하는 사람. 열째,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정신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로운 관계 만들기. 잘못된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너무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이제는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찾기. 결국 말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평화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화로울 때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진정한 평화와 품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긴 인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의 마지막 구간만큼은 평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며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말년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인생의 완성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